오늘도 이신간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11번째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기사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저의 짧은 소견도 한번 덧붙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인정받은 동성부부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인데요. 한번 먼저 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 특히 기독일보에 소개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근보 자격 인정받은 동성부부 결국엔 사랑에 이긴다라는 기사이고요.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동성부부라고 합니다.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부부 김용민 오른쪽 소성욱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을 믿고 있었다. 11일 부부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소성욱 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고 믿었다. 앞으로도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 많이 시도하고 부딪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씨의 배우자인 김용민 씨도 법정에서 성소했다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절로 흘렀다.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어안이 벙벙한데 점점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벅찬 마음을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 1-3부 재판장 이승한은 소 씨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고 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두 사람은 이번 판결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소 씨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성소수자 시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이 사회에 없는 존재처럼 무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음을 인정받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씨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제는 소수자의 현실을 헤아릴 수 있는 지점까진 왔구나 느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평등의 원칙을 주요하게 다뤘다는 점이 의미 있다. 저는 이것이 사법부가 실현해야 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다.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소 씨 부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신들이 평범한 부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혼식 사진, 하객, 방명록, 통장 사본, 지인 인터뷰 등 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소 씨는 이성 부부였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저절로 처리되는 일을 우리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증거를 제출하며 부부란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그 과정 자체가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질문, 부정하는 발언도 견뎌야 했다. 둘은 법정 다툼이 지난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낸 것은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소송은 우리 둘만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용민,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 구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결국엔 사랑이 이길 거라고 믿기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욱, 결국엔 사랑이 이길 거라는 이 문장은 성욱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다른 것은 다 떨어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사랑의 창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남고 승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에 대한 관련 기사도 몇 개 있고요. 제일 끝에 건보공단이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상고할 것이라는 기사도 올라왔는데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하겠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지만 또 가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하여 또 판단을 가리는 그 경우도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지 않고 남녀 간의 정상적인 가정만을 인정해 왔는데 뭐 헌법재판소도 이제 견해를 바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당연히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는 쪽은 기독교 쪽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일보에 올라온 기사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법의 범위 벗어난 것.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뭐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제 판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뛰어넘겠습니다. 이에 언론에는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 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법을 시험한다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또 기독교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법을 테스트한다. 법을 한번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어 판사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차별을 해소한다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라며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현행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 엎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긴 하네요. 또 판사는 독창적, 독보적, 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법치주의 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철저한 삼권 분립에 의하여 작동되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편부당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죠. 교과서적인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판사의 판결, 검사의 기소도 그렇지만 판사의 판결도 과연 엄격한 법률적 판단 아래서만 이루어지는지는 지금까지 많은 의심과 비판이 있어 왔었죠. 또 계속 읽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양성이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 여기는 제3의 성,
소수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 동성애의 가족 생활은 보장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2011년이에요. 결정되어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여기도 2011년 저는 합의체 결정이네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는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인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점점 그런 경향이 강하죠. 검사들의 선택적 기소, 판사들의 어떤 선택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가 이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점 확정되고 있다는 느낌은 맞습니다. 이번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라고 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잘못된 거죠.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독재 정권과 지금까지도 판사들의 판결이 공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서 냉정하고 엄격하고 바르게 판단해 왔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새삼 새롭게 이번에만 이렇게 뭐 이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판사가 과연 법대로만 판단해야 하는지 또 판단해 왔는지라는 궁금증입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위에 법이 있냐, 도덕 위에 법이 있냐, 인륜 위에 법이 있냐, 인간의 존엄, 가치 위에 법이 있냐, 법이 그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실정법은 종종 인간의 법보다 인간의 윤리나 양심이나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압살하거나 차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만 판사들이 법 위에 더 높은 가치, 잣대에 따라서 판결해 왔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 이건 이제 법학자들이 논쟁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동성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은 아니지만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비춰 비교적 새롭고 도전적인 신선한 혹은 뭐 새로운 기독교인들의 시선에서는 아주 불편하거나 부당한 판결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나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는 이번 판결은 상당히 진보한 판결일 수도 있다. 최종적인 판결은 대부분과 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2011년의 결정입니다. 이미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변화된 문화적 상황, 우리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13년 후에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거나 또 그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점점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뭐 이제는 과거에는 인간의 권리, 인권만 말했는데 요즘엔 동물의 권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욱이 자연 생태계의
권리라고 해야 할까요? 생태계의 문제도 이제는 폭넓게 점점점 인정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잣대로 전통을 잣대로 이제는 이렇게 인간의 권리나 보편적인 어떤 존엄성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이런 문제를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사랑도 성서가 말하는 남녀의 결혼이라는 문제도 동성애 문제도 좀 더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생각해야 할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반대만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들과 이런 문제와 더 열린 자세로 고민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보자격 인정받은 동성부부의 제2심, 1심 판결을 뒤집어서 비록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간의 가족도 특히 건강보험 자격의 대상에서 폭넓게 판결한 이번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